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2020-732-012 이현수 전기전자물성공학 턴 프로젝트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 이전의 컴퓨터는 하드웨어의 수정이 불가해 전선을 매번 갈아 끼워야 했으나 폰 노이만 구조는 그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되기에 범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장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실행하기에 계산 속도가 기억장치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장치의 속도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데 이를 병목 향상이라 부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다음으로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된 인공 뉴런의 병렬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전력 소모가 매우 적고 동시다발적 연산과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웨이퍼 면적 및 메모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무작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매번 구동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 신경망 학습 문제인지 칩 자체의 문제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폰 노이만 구조와 뉴로모픽 반도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내장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번에 명령어 하나씩 실행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만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공 뉴런의 병렬적 구조로 병목 현상이 없습니다. 또한 뉴로모픽 반도체는 폰 노이만 구조 반도체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수치 계산이나 정밀한 프로그램 실행에 탁월하고 뉴로모픽 반도체는 패턴 인식, 실시간 인식 등에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폰 노이만 구조는 1, 2세대 반도체에 뉴로모픽 반도체는 3세대 반도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Deep Learning in Spiking Neural Network입니다. 앞으로 편의상 스파이킹 신경망을 SNN이라 표기하겠습니다. 논문의 목표는 심층 SNN을 훈련하기 위한 최근의 지도 및 비지도 방법을 검토 및 비교한다입니다. 저의 개인 목표는 일반 신경망과 SNN의 차이, 리프 모델에서의 SNN의 동작 원리, SNN의 학습 방법 중 하나인 STDP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SNN에 말씀드리기 앞서 일반 신경망과 SNN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가 한 개이며 신경망의 각 뉴런이 한 번 활성화되는 반면 SNN은 입력된 이미지가 한 개여도 각 뉴런이 신호를 내보내는 타이밍이 달라 입력이 한 개여도 신호를 수차례 다른 뉴런으로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리프 모델에서의 SNN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휴지 상태의 뉴런에 입력이 들어오면 뉴런의 전이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뉴런의 전이가 임계치를 넘으면 스파이크가 발생하여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된 1은 시냅스를 통해 다음 뉴런에게 전달됩니다. 뉴런의 전이차가 임계치를 넘으면 1을 출력하고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 0을 출력하는데 이를 이진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STDP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TDP는 Speaking Timing Dependent Classic 시리의 줄임말로 SNN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SNN에서는 뉴런과 시냅스가 미분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사하강법과 오차역 전파 방법으로 학습시킬 수 없어 STDP라는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STDP는 시냅스 전 스파이크, 시냅스 후 스파이크의 시간적 관계를 통해 시냅스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즉, 시간적 상호작용이 SNL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STDP를 통해 얻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X축은 작동수를, Y축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98%의 높은 정확도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 2, 3세대 반도체를 구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세대 반도체의 구성은 그림과 같습니다. 1, 2세대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반도체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세대 반도체는 멀티코어를 위한 설계이고 2세대는 회로 재프로그래밍, 3세대는 연산과 메모리 기능 동시 구현을 위한 설계입니다. 1세대 반도체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범용성과 가격 경쟁력이고 2세대 반도체의 장점은 목적별 재구성된 AI 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3세대 반도체의 장점은 AI 연산 성능이 높고 소비 전력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1세대 반도체의 대표는 CPU, GPU가 있고 2세대는 FPGA, ASIC가 있고 3세대 반도체는 뉴로모픽, PIM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세대 반도체의 구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허들은 기술적 한계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뉴로모픽 반도체를 두 가지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1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 CMOS 트랜지스터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호킨학슬리 모델은 모델의 복잡성으로 네트워크 레벨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고 회로의 복잡도가 높아 여러 뉴런을 하나의 칩에 집적 불가능합니다. EJ 캐비치 뉴런 모델은 회로 구성 시 미분 방정식의 상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여분의 커패시터와 민감성 문제에 따른 트랜지스터 부정합 문제로 큰 규모의 뉴런이 직접 불가능합니다. 특정 기능 수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동작시키기 위해 시스템에 직접 해야 하는 뉴런의 개수가 늘어났지만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한 개의 칩에 집적할 수 있는 뉴런의 개수는 제한적이고 메모리 용량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맵리스터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높은 지초도와 안정성, 고에너지 효율, 저전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맵리스터 소자의 스위치 특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필라멘트 형성에 기반하는 스위치 특성은 필라멘트가 형성되는 위치나 길이를 제어하는 기술의 부족으로 미세 조절이 불가해 출력이 불일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값을 길게 유지하지 못해 장기 적응 효과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크로스바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스네이크 패스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단에 인가하는 전압 패턴에 따른 저항의 변화량이 일정 구간에서 비선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적 허들을 뛰어넘어야 3세대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